타임 패러독스 3부에서는 스토리의 결말과 그 마지막 반전을 암시하고 있었던 복선, 그리고 전체 스토리가 어떤 큰 주제 안에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스포일러가 들어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한 남자가 호텔로 들어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인데 얼굴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영화는 우리가 반전을 넣을 것이며 그 반전은 주인공의 얼굴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피질 폭파범에게 당한 남자가 템포럴 사무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별것 아니라는 듯이 잠깐 나왔지만 꽤 중요한 장면이 이것, 그의 정신진단 소견서입니다. 보시면 정신병 초기 증세에다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임무 중에 만난 로버트슨도 같은 말을 하죠. 이 장면들이 왜 중요하냐면 영화를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 남자가 나중에 피질 폭파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피질 폭파범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점프를 해왔고 마지막 임무를 끝내고 나서도 피질 폭파범을 잡기 위해 일부러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 직전 시점의 뉴욕에서 은퇴하죠. 하지만 점프가 누적되면서 정신병과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지고 결국 피질 폭파범을 증오하던 남자는 그를 죽인 뒤 스스로 피질 폭파범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 은퇴 시점이라도 피질 폭파범이랑 안 겹치는 지점으로 갔다면 적어도 끝없이 루프되는 건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죠. 즉 소견서 장면은 마지막에 피질 폭파범을 죽인 주인공이 나중에는 스스로 피질 폭파범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장면이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타임루프물인 이 작품에서 정말 잘한 점입니다. 타임루프물에서 정말 중요한 건 분명히 그 시점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그것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루프 반복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수많은 다른 선택지를 놔두고 루프로 가는 선택지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는 걸 관객들에게 설득해야만 하죠. 그래야 관객들이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 장면 외에도 영화는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장치를 집어넣어서 이 장면에서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완전히 봉인합니다. 계속 살펴볼게요. 폭발사고 이후 얼굴과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요원의 모습입니다. 붕대를 푼 그의 첫 마디는 이거였죠. 이것 또한 마지막 반전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복선이었습니다. 결국 제인이 존이었고 존이 곧 요원이었고 요원이 곧 피질 폭파범이었다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반전이었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낳은 어머니인 이들 존과 제인은 자기가 낳은 자식인 과거의 자신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죠. 이런 복선을 제일 노골적으로 뿌린 게 다음에 나오는 바의 장면, 바텐더 존이 존에게 농담을 던지는 장면이죠. 이 질문은 그냥 타임 패러독스 영화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둘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은 꽤 많이 나옵니다. What do you know about Tough? As much as the next guy, I guess. 가령 여기서 바텐더의 대사 as much as the next guy는 남들만큼 누구 못지않게라는 뜻이지만 그대로 직역하면 옆에 있는 사람만큼이 됩니다. 고달픔에 대해 뭘 아느냐는 질문에 내 옆 사람만큼은 안다고 대답하는 바텐더. 그리고 바텐더 옆에는 존 하나밖에 없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텐더가 곧 존이기에 고달픔에 대해서도 정확히 자기 옆에 있는 존만큼 알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우스갯소리로 나보단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장면, 사랑 때문에 멍청한 짓 해봤냐는 질문에 한 번 해봤다고 말하는 장면, 자신과 같은 씁쓸함이 당신에게서도 보인다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장면 등등 평범한 대사 같지만 사실은 전부 존과 바텐더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던 거죠. 깨알같이 존과 바텐더가 쓰는 라이터가 똑같다는 것도 둘의 관계를 암시하는 떡밥이었고요. 중반으로 넘어가면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죠. Son of a bitch. You been following me? Son of a bitch, that's funny. 자, son of a bitch.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개자식, 개새끼 정도로 많이 하지만 이것도 직역을 하면 비치의 아들, 부모 없이 제멋대로 자란 놈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 작품의 주인공들을 지칭하는 용어 그 자체죠. 다들 부모가 없고 자신이 스스로의 부모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도 이 작품의 반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예 가사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I'm my own grandpa. 이렇게 지금까지 작품의 마지막 반전을 암시하고 있던 떡밥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작품이 잘 만든 타임루프물인 이유, 즉 관객들의 그냥 여기서 이러면 되는 거 아님? 이라는 의문을 봉쇄하는 장면들을 찾아볼게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제일 먼저 제기할 만한 장면이 바로 여기일 겁니다. 자기 인생을 망쳐놓은 남자를 죽이러 과거로 갔는데 거기서 과거의 자신을 만나버린 장면이죠. 바로 이 장면에서 존은 자신이 죄인이던 시절 만났던 남자가 미래에서 온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얘는 제인이 자신이랑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아는데 알면서도 과거에 했던 그대로 제인이랑 사귄 이유가 뭐냐. 이 장면에서의 존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약간 앞에서 나온 바텐더와 존의 대화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장면이죠. What do you want? What does anyone want? Love. Oh, fuck, love. A purpose. 사랑과 목적, 이것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입니다. 이 대화 장면 이후 나오는 모든 루프의 분기점에서 주인공은 사랑이냐 목적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죠. 여기서 존은 사랑보다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실제로 제인을 만났을 때는 목적이 아닌 그녀, 즉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존은 계속 그래왔어요. 제인에게는 여성적인 매력이 없었고 그녀는 마치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듯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런 것들을 원했죠.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빗질도 하고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거울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자기 얼굴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스페이스코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검사에서 성관계, 즉 사랑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가끔 한다고 대답하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죠. 이렇듯 제인은, 존은 사랑에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 사실은 온통 사랑 생각뿐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존은 제인을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목적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시점에서 존은 과거의 내가 왜 제인을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지금의 나만큼은 절대로 제인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존이 몰랐던 건 하나뿐이죠. 과거의 자신 또한 지금의 자신과 똑같이 나만은 절대 안 떠날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끝까지 안 떠나고 버티면 되지 왜 결국 또 제인을 떠났는가?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이 자신과 제인의 정체를 알았고 I never wanted to hurt her. I know. And now she knows too. 요원의 정체도 알면서 이 모든 게 이어져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품 설정상 그렇게 하면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이런 의문을 막기 위해서 앞에 이런 장면들을 다 깔아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존은 자신이 곧 제인이자 눈앞의 요원이며 모든 게 이어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돌아가지 않고 과거에 영향을 미치면 사무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모두와 이어져 있는 자신이 죽는다는 건 곧 제인이 죽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존은 제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원이 피즐 폭파범을 만나는 장면에서 그를 죽이지 않았으면 루프를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죽여야 했나? 일단은 여기서도 나오죠. 사랑과 목적. You get it? That's how it happens. But try to love me. 여기서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요원이 되기 전까지의 존과 요원이 된 후의 존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This life, is it lonely? You do have a purpose. 요원이 되기 전까지의 존이 목적보다는 사랑을 원하는 인물이었다면 요원이 된 이후의 존은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물이 되었거든요. 사실 그 이유는 뻔하죠. 이미 이 시점에서 모든 걸 알아버리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사랑, 즉 제인을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의 존한테는 목적밖에는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즐 폭파범만이 자신의 목적이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 가면서까지 피즐 폭파범을 잡기 위해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점프 부작용으로 정신병에다 감정 기복까지 말이 좋아서 사랑과 목적 중에 선택하는 거지 사실 처음부터 선택권은 없는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 전의 다른 분기점도 다 마찬가지고요. Do I have a choice?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선택권이 없었던 겁니다. 정확히는 있었는데 없어진 거죠. 점프에서 과거로 이동한 시점에서부터요. 이렇게 타임 패러독스한 편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아직 안 본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그때마다 같이 보면서 한 10번 정도는 본 것 같은데 반전을 알면서 봐도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는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